오늘은 코인, 퓨처스를 처음 만져보는 분도 영상 끝나면 버튼 누를 때 덜 떨리도록 딱 5가지를 한 통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접어두고 바로 써먹는 순서대로만 갑니다. 이 5가지는 낱개 꿀팁이 아니라 한 줄로 이어진 동선입니다. 시작부터 실전까지 길을 잃지 않게 제가 옆에서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잡아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가 되게 코인 거래를 아주 쉽게 따라하는 법입니다. 메뉴가 어디 숨어 있는지부터 주문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까지 손이 기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처음 화면엔 현물, 퓨처스 같은 글자가 빼곡해서 눈이 어지럽죠. 오늘은 단순화합니다. 현물은 사고 파는 방식, 퓨처스는 롱과 숏을 고르는 방식, 여기까지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처음엔 계정 만들고 입금하고 시장가와 지정가만 구분하셔도 반은 성공입니다. 시장가는 지금 가격에 바로 체결,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는 방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문창에서 딱 3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가격 칸, 수량 칸, 확인 버튼입니다. 나머지 설정은 나중에 붙이셔도 됩니다. 오늘은 기본 동작이 손에 붙는 게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법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구조만 뽑아서 성인도 이해되게 바꿔드립니다. 그 방식의 핵심은 큰 한 방이 아닙니다. 작게 들어가고 빠르게 정리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흐름입니다. 진입 조건을 단순하게 만들고 욕심을 줄이면 손이 빨라집니다. 한 번에 크게 먹으려 하면 머리가 뜨거워지고 손이 굳습니다. 목표를 작게 잡으면 오히려 집중이 오래가고 같은 실수도 작아집니다. 단타는 결국 꾸준함 싸움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새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수문적이라서 이걸 먼저 잡아야 승률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수수료는 수익이 났을 때도 조용히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할인 세팅 하나로 체력이 남고 판단이 깔끔해집니다. 단타하실수록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AI는 대신 매매하는 로봇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자동 점검표로 쓰면 진짜 강해집니다. 진입 전엔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를 한 번씩 확인하고 들어가면 감정 매매가 확 줄어듭니다. AI는 그 확인 과정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보조 엔진처럼 쓰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공짜로 실전 감각을 만져보는 느낌이라 초보자일수록 도움이 큽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면서 바로 눌러 따라오실 수 있게요.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당장 10억을 만들 순 없습니다. 그래도 내 돈 입금 없이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대까지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이론은 빼고 숫자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은 돈을 같은 시기에 넣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면 감이 바로 옵니다.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 2026년 기준으로 어디까지 갔는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쯤 됩니다. 금은 더 직관적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부동산도 서울 기준으로 가정해 볼게요.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오는 계산이 됩니다. 같은 1,000만 원이 이렇게 갈라지면 코인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코인은 모르면 손해가 아니라
모르면 기회가 사라지는 시장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코인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처로는 꽤 매력적인 수단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코인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작은 돈을 더 크게 굴리는 형태가 예로 많이 드는 게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투자금 운용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같은 움직임이라도 손익폭이 확 달라집니다. 물론 30억 이상 투자금을 가진 분들은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매매법보다 먼저 환경부터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건 유행이라기보다 조건 차이가 만들어낸 이동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처럼 느껴지니 다들 관심이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차이가 누적되어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찾다 지치지 마시라고 미리 정리해둔 겁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하면 단타는 시작부터 체력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시작부터 피가 빠지는 느낌입니다. 손가락 한 번 눌렀을 뿐인데 22만 원이 빠지면 수익이 나도 내 돈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계산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가 됩니다. 이 정도면 실력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랑 체력전이 되어버립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되니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낮아지는 순간 숨통이 트입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 거래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율, 원화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 차이가 곧 결과 차이입니다. 거래가 간편하다는 건 초보에겐 안전장치입니다. 동선이 복잡하면 실수할 틈이 생기고 실수는 결국 수수료와 손실로 이어집니다. 간편함은 생각보다 큰 경쟁력입니다. 한국어 지원도 현실적으로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즉시 한국어 상담이 제한적이라고들 합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같은 타이밍이라도 배율이 다르면 손익의 폭이 헛결러지기가. 원화 입출금은 더 체감이 큽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혜택으로 100달러 받는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고정 댓글을 같이 열어두시면 막힘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흐름이 위로 밀릴 때 유리합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내려갈 때도 수익을 노릴 수 있게 해주는 선택입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반복되면 롱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며 롱 진입 근거로 자주 언급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봅니다. 뉴스 체크도 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들어 올릴 수 있어 롱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이어지면 숏 포지션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되며 숏 진입 근거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숏 시나리오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뉴스는 시장 심리를 차갑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도 중요합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를 같이 쓰면 변동성과 추세를 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지표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는 추세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 감을 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졌는지 줄었는지 보여줍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지표가 겹칠수록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으로 누르던 버튼이 근거 있는 버튼으로 바뀝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복잡한 용어에 막히지 않게 실제로 손이 움직이게 정리된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